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딸 둘과 아들이 하나 있는 60대 중반입니다. 작년에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자식들을 모두 결혼을 시켰네요. 예전에는 자식들 다 결혼시키면 제 할 일 다 했다 했지만 요즘은 그런가요? 젊은 애들 살기 팍팍한 세상이고 티끌 모아 태산이 어렵고 태산을 모은들 태산보다 더 큰 산인 자가 마련이 있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열심히 모아 저축하면 작은 집도 마련했고 오손도손 살 수라도 있었는데 참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 참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한지 아이들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안쓰러워요. 그래서 저는 제 몫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결혼시키자마자 자식 덕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어머니가 제가를 안 하시고 평생 혼자 키워서 동생도 없이 엄마와 저 이렇게 둘이 살았어요. 그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이모와 가깝게 지내고 친척, 동생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사촌들 중 제일 먼저 태어나서 외삼촌과 이모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어려서는 한 동네에서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흩어져 떨어져 지내게 되었네요. 제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엄마가 주변을 아름아름해서 선자리를 봐오셨고 우연한 인연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그렇게 호감이 가지도 않았었는데 남편은 첫 인상부터 듬직하고 성실해 보이고 무게감이 있어 보였거든요. 남편 또한 제게 첫눈에 반해 바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해달라고 엄마에게 얘기했다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시댁에 말을 했을 때 시댁에서 조금 반대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예상했듯이 아버지 없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보더군요. 이미 선자리를 주선했을 때 다 알고 계셨을 텐데도 홀어머니를 핑계 삼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남편은 27살이었고 시댁의 장남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선을 여러 번 보았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랑 선보기 전에 옆 동네 이장 딸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던 모양인데 남편이 저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에 안 내켰나 봐요. 고르고 골라 손을 보여줘도 남편이 이런지 아예 싫다고 해서 동네 가게 아주머니와 저희 이모랑 친분이 있어 건너 선을 본 게 저였거든요. 아무튼 반대가 조금 있었지만 결혼은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시댁과 2시간 떨어진 곳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신혼집을 알아보던 때였어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사는 이 동네가 집성촌이야. 건너 다 사촌이고 아버지 형제 자매 7분 중에서 6분이 여기 살고 한 분만 서울로 시집을 가서 서울에서 살고 있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다 우리 집안 선산이고 고조부 때부터 터잡고 살던 곳이라 우리 집만의 가풍도 익혀야 하고 친척들도 알아가야 하니 한 달 동안은 아래채에서 지내면서 가풍을 익혔으면 좋겠구나. 네? 가풍이요? 선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집안 가풍이 있어. 다른 말은 하지 않길 바래. 아버지를 모시는 법 등은 전혀 모르지 않겠니? 이건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야. 당황스럽더군요. 남편은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댁에서 가풍을 배우라는 어머니의 말씀은 결혼하고 한 달은 남편과 떨어져 저는 시댁에서 생활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전 집안 어른들과 고모님들의 설득으로 결혼 후 저만 시댁에서 한 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래채라고 했지만 옛날 마당이 있는 집에 떨어져서 있던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시댁에는 방이 4개가 있었는데 시부모님 방, 그리고 시동생들 방,
시누이들 방, 그리고 아래채 창고 같은 방은 우리가 결혼 후 시댁에 내려올 때면 쓸 방이라면서 도배도 하고 나름 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원래의 기능이 창고였기에 특유의 꿉꿉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네요. 남편은 신혼여행을 다녀와 바로 직장에 있는 지역으로 내려갔고 저는 단촐한 가방 하나만 들고 시댁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두렵기도 하였고 잘 지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식구들 밥 짓는 것부터 막내 시누이가 학생이라 도시락 싸는 것, 밭일도 도와드리고 동네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가서 도와드리고 가풍은 무슨 개뿔. 그냥 시댁과 동네 일손 돕는 게 거의 다였습니다. 그 한 달이 너무 길고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동네 어르신 생신이 3번이 있었고 무슨 동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잔치를 해댑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등나무 밑에서 고기를 삶고 음식을 나눠 먹고 오늘은 누구 집 밭으로 모여 일손을 돕고 내일은 누구 집 논으로 가서 뭘 하고 아무튼 동네 한 발자국만 돌아다녀도 다들 친척이고 사촌이고 팔촌이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줄곧 지방에서 살았지만 시내에서 살았던 저는 집성촌의 그런 풍습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가 혼자 자라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집안이 네 남편 고조부 때 억울하게 누명 써서 집안이 어려워져서 그랬지.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야. 그때 한옥집에서 으리으리하게 터를 이루고 살았단다. 그때 다 관직을 놓고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자리 잡으면서 살아서 그렇지. 아, 다들 딱히 여유롭게 살지 않으시고 농사 지으시며 근근히 사셨거든요. 그놈의 족보를 꺼내놓고는 뼈대 있는 무슨 성씨에 무슨 파, 몇 대 손이니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전주의 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집이 양반집이었다고. 어릴 때 마당 있는 집에 일하는 사람도 여러 썼다면서 조선왕조 이씨 먼 친척 정도 된다. 이런 소리도 들었었는데 라고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의 되도 않는 시어머니의 시댁 교육을 끝내고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침에 일찍 나가 밤이 되어 들어왔기에 외로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그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던 전 매일 남편만 기다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시댁의 명절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명절 당일이면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집안 큰 집으로 가 제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준비가 다 되면 큰 집에 와서 절을 여러 번 하고 줄을 지어 둘째 큰아버님 집으로 이동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작은 집 제사를 지냈죠. 그러면 여자들도 따라가서 일을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저희 시댁이었기에 오전 10시나 되면 저희 집으로 집안 남자들이 줄을 지어 옵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와서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막걸리에 반찬 삼아 얘기를 조금 하시다 선산으로 남자들끼리 고조 할아버지부터 쭉 산소에 인사를 하러 갑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 남자들 밥만 차리고 뒤치다거리만 하다 오전 11시가 다 되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더군다나 마지막 집의 시댁이기에 남자분들 보내고 시댁 마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를 포함한 막내급 며느리 셋 정도는 먹을 자리도 시간도 없어서 부엌에서 간단히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이후에 여자들이 정리하고 치우고 뭐 하면 남자들은 산소를 다녀와 3, 3, 5 모여 술도 마시고 윷놀이도 하고 아무튼 정신이 없습니다. 친정을 가야 하는데 남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몰라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남편을 찾아다니는 저 같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네요. 첫 명절의 기억은 참으로 지옥 같았습니다. 단촐이 엄마랑 자유롭게 살던 제게 시댁의 명절은 정말 조선시대쯤으로 시간여행을 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첫 아이로 딸을 낳았고 이후 둘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딸만 둘이라 아쉬워했지만 예뻐라 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첫 손주였으니까요. 그런데 명절 때면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니 딸들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면 배 고플까봐 새벽에 큰 집으로 가기 전에 애들 머리맡에 보리차랑 곶감 등 요기할 걸 놓아두고 나갔어요.
우리 애들 또래 남자애들은 그것들도 남자라고 어른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집집마다 제사 지내고 인사하고 1,000원씩 받아들고 가는데 우리 애들은 딸들이라고 시댁에 방에만 있다가 제가 큰 집 일을 마치고 시댁집에 오면 그제서야 밥을 차려주게 되는데 정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둘째가 5살이 되었을 때 셋째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낳았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물론 저도 좋았죠. 딸이 둘이 있으니 이왕이면 아들이면 좋으니까요. 막내를 낳고 처음 간 시댁에서 어머니께서 우리 장남 항상 혼자 다녀서 안쓰러웠는데 그래도 이제 아들 데리고 같이 다닐 생각하니 내가 다 기분이 좋다. 그동안 얼마나 부러웠겠어. 큰집 형님들 아들이랑 산소 다니고 하는 거 보고. 시댁의 위와 같은 풍습은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완벽히 매재현되었습니다. 저는 딸들도 차별 없이 키우는데 시댁은 뭐든 아들 위주였어요. 딸들이 초등학교에 올라가도 어머니께서 아무런 반응도 없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올라갈 땐 손수 옷을 사들고 3시간 거리인 저희 집으로 오셨고 아들 생일에는 꼭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며 선물을 보내셨으니까요. 딸들에게 할머니께서 옛날 분들이라 그러시는 거니 이해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참 섭섭했을 겁니다. 저도 딸들이 차별받는 그런 상황들이 싫어서 시댁의 행사를 조금씩 멀리했습니다. 어차피 명절 아니고는 시제를 포함한 행사에는 남편과 아들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어릴 때는 그냥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다녀온다고 해서 보냈는데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 할 일도 있고 공부도 해야 하는데 시험을 앞두고 시댁에 가야 한다거나 하면 제가 못 가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가부장적인 부분은 덜 했기에 시어머니의 욕을 둘이 나눠 들어가며 나름 중간 역할을 하며 조절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 인사를 간다고 하네요. 원래 시댁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 집안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인사를 받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도 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가 결혼한다고 집안 사람들한테 인사를 가냐고. 결혼해서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어른들이 대부분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시어머니에게는 인사를 시켜야지 않겠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도 며느리의 할머니께 인사를 따로 가지 않는데 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포함한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해야 하나요? 그냥 남의 집 이야기일 때 남편이 둘째 형님네 며느리 본다고 인사 온다네. 나 주말에 본가에 좀 다녀올게. 이러고 남편이 시댁에 가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우리 며느리 될 아이를 시댁에 보내려니 못 보내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제 딸 같아서요. 아니, 그 예전에 저 같아서요. 시부모인 우리하고도 아직은 어색하기만 할 텐데 시할머니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형제들 또 그 사촌들에게까지 왜 내 며느리가 일일이 인사를 가야 되나요? 제가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 꼭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전통? 웃기네. 그런 썩어빠진 전통이 그렇게나 중요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 결혼은 하기로 결정된 거잖아. 무슨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세자빈 간택하는 것도 아니고 왜 어른들이 쭉 둘러앉아서 시집 오는 며느리 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집안에 새 사람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답지 않게 오늘 왜 그래? 안 돼. 싫어.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건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지. 할머니이시니 인사드려야지. 하지만 작은 아버님들의 당속 어른들까지. 그건 아닌 것 같아. 애들 결혼식 때 뵈면 되잖아. 아, 갑자기 왜 이러는데? 어디 일 좀 시켜 먹을 만한가 보려는 거 아니야? 어? 무슨 일을 시켜 먹어. 그리고 마을 분위기 뻔히 알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가면 다들 저 집에 새 사람 들어오는구나 라고 다 알 텐데 어떻게 어머니께만 인사시키고 오냐?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렇게 눈치가 보여? 그러면 어머님을 모시고 와. 그러면 되잖아. 어머님이 주무시고 가시는 것까지도 기꺼이 이해할 테니 그렇게 해. 난 내 며느리도 나처럼 살게 할 순 없어. 자신의 생각보다 강하게 나가는 제 모습에 당황한 남편은 어머니께 제 의사를 전달했나 보더군요.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애미야,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니, 우리 손자 결혼할 아이를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안 시킨다고? 대체 왜?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지금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집안의 가풍을 거스르려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며느리 볼 때마다 말이다.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집 며느리예요, 우리 집. 제 며느리고 어머니의 손부잖아요. 그런데 왜 평생을 가야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한 집안 어른들에게까지 인사를 해야 해요? 물론 해도 되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안 그래요. 요즘 애들 각자 일해서 일하는 한 시간이 아깝고 쉴 수 있는 하루가 아까운 애들이라고요. 그 시간을 쪼개서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데 필요도 없는 인사까지 다니라고요? 그 인사도 한 자리에서 뚝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 옛날엔 다들 너무 뭘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요즘 애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결혼 안 한다고 해요. 결혼해서 개고생할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누가 결혼한다고 하겠어요? 저라도 이런 집구석엔 내 딸 시집 보내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안에 따로 인사시키지 않을 거예요. 계속 가풍가풍 하시는데 저 시집 갔을 때도 가풍 익혀야 한다고. 한 달 데리고 있으셨을 때 제가 무슨 집안 예법이라도 익혔어요? 아니잖아요. 허구한 날 맨날 밥하고 논일하고 밭일하고 그 한 달을 꽉 채워서 하루를 쪼개어가며 집안 사람들 일선 도운 것 뿐이잖아요. 네가 뭘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구나. 그게 다 집안 어른들이랑 가까워지는 일이고 우리 집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작은 아버님들이랑 관계가 살갑나요? 사촌 어르신 댁과 지금까지 한 두 번 봤나요? 그런 관계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집안 행사에서 인사만 나눠도 충분하다고요. 그래도 그게 아니다. 어른들한테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아니요, 그렇지 않던데요. 저희 근 30년간 살면서 시댁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아본 적도 어르신들 인맥통에 일일이 뻥뻥 잘 된 적도 없는데요. 그냥 전 모든 걸 제 대에서 다 끊어내려고요. 말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며느리 보니 시댁에는 안 갈 거예요. 아들 며느리랑 제 딸이랑 저희 집에서 명절 지낼 테니 그렇게 아시고요. 어머니께서도 명절에 적적하실 것 같으면 저희 집으로 올라오셔도 돼요. 아, 참. 평생 살면서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아, 됐다. 아, 내가 왜 그래야 하냐? 당연히 너희가 와야지. 어머니, 내키는 대로 하세요. 아무튼 애들 인사는 따로 내려가지 않을 거고요. 저도 이제 며느리 봤으니 명절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저희 집에서 차례 없이 그냥 애들이랑 지낼 거예요. 어머님도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아들이랑 명절 지내고 싶으시면 저희 집으로 올라오세요. 뭐?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너 진짜 못 쓰겠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장남이고 네가 맏며느리라 내가 나 죽을 때 집에 있는 논이랑 밭을 다 너희 앞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너 이런 식이면 하나도 못 받아. 알아? 어머니, 그걸 왜 이제 와서 저희 주신다는 건데요? 그간 시동생 시누이는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떼어서 팔아서 돈 해주시더니 왜 이제 저희한테 줄 거라며 어깃장을 놓으세요? 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돼요. 애들 키울 때 힘들어 저희가 허덕일 때 그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셨어야죠. 지금은 그 논밭 판 돈 없어도 저희 먹고 살만하니 됐습니다. 그거 안 받을 테니 논밭 팔아 돈 해준 자식들한테 효도 받으세요. 가운데서 남편은 난감해했지만 결국엔 제 뜻을 따라주었고 저희 아들은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 가는 걸 막아주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잔뜩 골이 난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이런 수치가 없다면서 당신께서 앞으로 어떻게 집안 사람들을 보겠냐고
여지껏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 안 하고 시집온 며느리는 없다면 난리를 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정말 딱 하나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와 같은 부당함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아들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아들 부부의 불화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의 결혼식에 오시긴 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꼭 참석해 달라고 져주듯 이야기를 했죠. 손자가 서운해한다고 하니 못 이긴 척 오시더라고요. 아들의 결혼 후 명절, 시어머니께서 아무렇지 않게 애들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명절이 지나고 어머니께서 애미 너 참 웃기다. 내가 네 며느리 잡아먹니? 아니 어떻게 명절에 친정을 먼저 가라고 해. 너는 그동안 별말 없이 우리 집 가풍 잘 따르다. 이제야 나한테 반항하는 거니? 어머님, 저는 뭣도 모르고 했죠. 아무것도 몰라서 하다 보니 제가 이 집 저 집 가서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이 나이네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봐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 테니 제 며느리에게도 바라지 마세요. 제 며느리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의 줄다리기에서 이겨내었고 그 후 명절이면 하루 전날 시어머니께서 오셨다가 다음날 내려가시는 등 결국엔 저희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사요? 그것도 지내지 않고 있죠. 그간은 답답하게 살아왔지만 며느리를 보게 되니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처럼 이제라도 남은 인생을 제 뜻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